안녕하십니까? UPI 인사이트의 김영준입니다. 지난 7일과 8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필두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남아공,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등 14국에 관세 서한을 보냈고 9일에는 필리핀, 브라질, 이라크, 리비아 등 7개국에 추가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필리핀에는 20%,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개국에는 25%, 그리고 브라질에는 가장 높은 50%를 8월 1일부터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관세 서한 전문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각하, 대통령님께 이 서한을 보내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는 우리 무역관계의 견고함과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이 한국과의 상당한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계속 협력하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을 전제로 한국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세계 최고의 시장이자 엄청난 미국 경제에 한국이 참여하길 초대합니다. 우리는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해왔고 이제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그리고 무역 장벽으로 인해 지속되어 온 장기적인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매우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물품의 경우 같은 해당 관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 25%라는 수치는 우리가 한국과의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나 한국 내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할 경우 우리는 어떠한 관세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인허가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즉 몇 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할 경우 인상한 만큼의 수치가 미국이 부과하는 25% 관세에 추가될 것입니다. 이 조치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으로 인해 수년간 발생해온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자는 미국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과의 무역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한국이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철폐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본 서한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관세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결코 한국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진심을 담아 도널드 J. 트럼프. 서한 내용 중에 모든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부문별 관세가 25%이면 이번에 부과되는 25%를 더해서 50%가 된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만 지난 4월에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하면 동일 품목에 대해 여러 관세가 누적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도 7월 8일에 백악관 관계자로부터 부문별 관세의 25%가 추가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25%의 상호 관세가 누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대미 수출 품목 중 25% 미만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하나도 없어서 8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수출 품목에 25%나 그 이상의 관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반도체는 현재 부문별 조사 품목으로 예외 처리되어 현재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정부가 광범한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것이 관세 정책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국제무역 기준에서 25% 관세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8월 1일 이전에 무역 협상을 잘 마무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작년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약 557억 불이고 미국 상무부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 이어 미국의 8번째 무역 적자국입니다. 물론 대미 무역에서 최대 흑자국은 중국으로 2,954억 불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미국 무역 적자 전체의 약 32%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이겠지만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중국과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정책 압박으로 중국이 받는 경제적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크게 미친다는 것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은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큰 파장을 주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관점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어떤 나라에는 보내고 어떤 나라에는 보내지 않았는지를 분석하고 서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 참고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국 중에서 3위는 베트남인데 놀랍게도 베트남은 관세 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트남이 최근에 무역 협상에서 일부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미국산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했고 대신 미국은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3국 경유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가 부과되어 중국 상품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 관세를 피하는 것을 막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은 미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파트너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분명히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브라질에 보낸 관세 서한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의 처사는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재판은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즉시 중단되어야 할 마녀 사냥입니다. 브라질이 자유선거와 미국인의 기본적 언론, 표현의 자유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공격한 결과로 2025년 8월 1일부터 브라질산 모든 수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라며 50%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점은 대한민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관세 문제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을 예를 들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People don't understand. The other countries have been charged, almost every country charges us tariffs. We had deficits with everybody for years, for decades. And we were like this big monolith that made bad deals with everybody. We rebuilt South Korea and we stayed there. It's okay, we rebuilt it and we stayed there. And they pay us very little for the military. I got them to pay billions of dollars and Biden then canceled it when he came in. I said to South Korea, as an example,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An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And they went crazy. But they agreed to 3. So I got 3 with a phone call. And I was satisfied. I said, but next year we have to talk. And then we had a rigged election and we never got to talk. And you know what Biden did? They probably went to him and they said, listen, Trump treated us terribly and we shouldn't be paying anything. And he cut it down to nothing. So that's what happens. It's ridiculous. That's the other thing. We're talking to countries about contributing to the military, not only just paying more in NATO, but contributing. We have 45,000 soldiers in South Korea. We have 45,000 soldiers in Germany, 52,000 actually. And,
you know, that's a huge economic development for them. That's tremendous amount. That's like having a city. It's tremendous money for them, and it's a tremendous loss for us. So we're talking, in a very nice way, we're talking to them about it. It's very unfair. We supply the militaries to many very successful countries. I mean,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성공적이거나 모범적인 예로 한국이 언급되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파병되어 있는 미군의 주둔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로서 한국을 언급한 것입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숫자를 과장되게 말한 것이나 한국이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100억 불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 속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이 신뢰받는 동맹국으로서 동북아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자국의 방위를 스스로 책임지는 위치에 서길 바란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중국이 개입했다는 것을 FBI가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것은 한국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은 경제, 군사, 안보, 기술,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심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실용회계라는 미명하에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희망차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UPI 인사이트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